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이 되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납니다. 그 온스당 과거에는요 2,000달러 갈까 말까 했는데 1,000달러, 1,500달러 정도 되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3,400달러를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요 그 금괴나 달러를 사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돈 버는 증여상속. 정말로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금괴나 달러를 사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따라서 과세하다 보니까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숨기거나 이러면은 상속세가 별로 없겠죠.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적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재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금고, 개인 금고에 숨긴 거나 달러나 엔화나 골드바를 사서 숨긴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그 상속세를 정말로 그 회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참조로 제가 금 보유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2,200톤 정도가 됩니다. 외환 보유고 중에 4.3%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러시아가 비슷합니다. 2,300톤 정도 되죠. 프랑스가 2,400톤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2,450톤 되고요. 독일이 2등입니다. 세계 3,352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데는요. 금 보유량이 외환 보유량, 외환은 달러도 있지만 금도 있거든요. 그 외환 보유량이 60에서 70%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뭐 도토리 뭐 키재기인데요. 나머지 나라들은 얼마 안 되죠. 미국은 무려 8,133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환 보유고가 자기 달러니까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외환 중 70%에 육박하는 것을 바로 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1,000톤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846톤입니다. 외환 중 4.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104톤밖에 안 됩니다. 외환 보유고 중에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우리랑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4배나 많습니다. 422.4톤이고요. 외환 중에 그 금 보유량이 비율이 4.7%입니다. 우리보다 3%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 통계거든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죠. 과거에 뭐 저기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그런 것도 했듯이요. 정말로 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세를 줄여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화와 같은 노력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가이시아, 미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시오. 자, 예전에요, 뇌물 줄 때 뭐 어떤 박스나 가방 이런 거에 막 돈을 막 챙겨 넣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타 500이라고 해서 뭐 제가 그 회사를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뉴스에 나온 내용이죠. 비타 500 박스에다 과연 얼마 들어갈까요? 5만 원권이라면 1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백이라고 해서 백화점 쇼핑백이죠. 그런 것은 5만 원권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007백은요, 큰 것도 있지만 좀 얄쌍한 거, 좀 얇은 거는 보통 5만 원권은 그 3억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007백 보통 백이라면 1억 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보스턴 백이라고 해서 골프 칠 때 뭐 옷까지 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발 놓고 이거 좀 더 크죠. 보스턴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해서 보스턴 백인데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라면 박스 그 라면 뭐 40개들이죠. 큰 겁니다. 5만 원권이면 6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과 박스는 5만 원권으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사과도 뭐 15kg짜리가 중요하겠죠. 5kg짜리가 아니라 12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과 박스 하나 배달했다. 엄청난 금액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골프백에 제가 돈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물론 저기 한 30여 년 전입니다. 현금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골프백이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5만 원권이 아니라 만 원권이었거든요. 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골프백 2개에다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도 뭐 크기에 따라서 하지만 큰 차라고 했을 땐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자동차를 통째로 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액권인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하죠. 수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뇌물로 쓰거나 아니면은 상속으로 몰래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만 원권에 대한 회수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256조 이상을 발행했습니다. 2021년도까지. 그런데 회수된 건 116조밖에 안 됩니다. 회수율이 4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40조 이상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금고에 잠자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의 환수율은 70%나 됩니다. 유럽의 500유로 지폐는요, 90% 이상이니까 우리랑 다르죠. 근데 우리는 점점 미회수 5만 원권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만 원권만이 아니고요. 골동품, 서화, 미술품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금 관련돼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관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수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화할 때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며느리 사위한테 상품권 뭐 5천만 원 1억 막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갖고 생활비 쓰라는 것이죠. 생활비에 쓸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재산을 만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를 많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달러입니다. 엔화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 정도. 그러나 가치 하락이 될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숨길 수는 있다는 것이죠. 금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올랐죠. 보통 1200달러 선, 1500달러 선인데 지금 3400, 500이 뭡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면은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 차손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니게 금고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고 집에다 두고서 그 여기다 금괴나 기타 등등을 숨겨 놓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나 강도를 불러오는 그런 격이 됩니다.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담이 높거나 그 다음에 철조망이 많거나 보안시설이 완비된 곳은 오히려 더 타겟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게 더 날 수가 있는데 허술하면 또 금고를 둘 수가 없는 거니까 금고를 두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대여 금고를 둔다면 그것은요, 상속 발생 시에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금괴가 황금, 골드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요새는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10g, 100g짜리도 엄청난 금액을 자랑하죠. 100g짜리도 17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1kg짜리 금괴 골드바라고 하는 것은요, 놀랐습니다. 1억 7천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이거 1억 원도 안 됐습니다. 8천, 9천만 원 정도 했는데 엄청나죠. 지금 만약에 이걸 팔았다면은 엄청난 평가의 2배 정도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산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싸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집에서는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부수다 보니까 수백 개의 금괴 1kg짜리 있죠. 그것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400억이 넘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 1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10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집안에다 숨겨놓고 치매에 걸려서 얻었는지 모른다.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 집 만약에 팔았다면 산 사람은 정말로 횡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괴를 몰래 숨긴다면 수백억, 수천억 원 숨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찰보다 금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보관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부피가 작죠. 무게는 나가지만 부피가 작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불이 났다. 그러면 현금은 재가 되잖아요. 근데 금은 녹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모으면 되겠죠. 금은 불이 나도 괜찮습니다. 가격 상승 효과도 대단히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괴 매입을 선호합니다. 달러보다도요. 그러나 가격 하락 리스크가 지금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때 달러를 산다면 손해가 나죠. 왜냐하면 그 환율 인하됐을 때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나 금괴 지금은 좋은 시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금괴를 상속받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표면에 드러냈을 때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성화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달러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백억짜리 금괴나 달러를 자녀가 갖고 있는데 그거 신고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드러냈는데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상속세 폭탄, 증여세 폭탄 이런 거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라면은 조금씩 꺼냈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목걸이를 뭐 10돈씩 계속 쓴다면 그거 누가 그거 체크하겠습니까? 달러도 마찬가지로 1000달러씩 계속 쓴다면 아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요. 그거는 작은 금액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큰 금액은 그거 갖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면은 달러를 무슨 뭐 한 2, 3억 정도 바꿔놓고 금괴를 2, 3억 바꿔놓고 자녀들한테 나눠줬다. 이거 탈세를 확인할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액일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이랬을 때 자금 출처 조사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탈세 했을 때 50억 초과됐을 때는요. 그 부가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걸리는 족족 그 발견 즉시 1년 안에 다시 세금을 과세하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북으로 판매 중이니까 신청해보세요. 몇천 원씩밖에 안 됩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을 내지 않고서 몰래 시간이 경과됐다. 공소시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5년인데요. 소득세는 무신고일 때 7년, 일반은 10년이고요. 상속과 증여세는 일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5년이죠. 부정행위, 거짓, 누락신고, 무신고 등일 때 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 시점, 상속 시점 15년이 아닙니다. 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간 만료 이후부터 15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보통 15년 3개월 이상 되고요. 상속은 15년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숨어서 산다면은 충분하게 숨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거 뭐 자소해서 강명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여 상속세 무신고 등은 1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 없이 과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 금괴를 수백 개 숨겨놨다. 현재 가치가 1000억이잖아요. 그 사람은 다 세금 다 내야 됩니다. 50% 세금 내고요. 무신고 가산세 40%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납부지연 가산세 8.03% 이거 기간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2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가지고 자녀 명의로 1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계약하고서 시간이 딱 지나니까 저절로 자녀 돈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체결하면 자녀 명의로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보고가 되죠. 당장 뭐 증여세, 그 상속세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자녀 명의로 5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자녀 명의로 임차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숨겨놓은 돈을 양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습니다. 백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몰래 받은 금괴나 달러나 현금 같은 경우는 다시 은행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작은 돈은 넣을 수 있지만 큰 돈은 넣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뇌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등록금, 갯돈, 여행경비,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경우 현금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보험 일시납을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 자체가 일단은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서 자녀 명의로 타인한테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이자 받고 원금도 나중에 받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PCI 시스템에 의해서 없던 돈이 생기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이랬을 때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전원주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뭐 자녀 명의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활용하고 주택이나 부동산에 자녀 명의로 뭐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 설립부 자본금을 그 자본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그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조세범으로 찍혀서 평생 잘 살아왔는데 죽을 때 조세범으로 낙인 찍혀서 돌아가신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러나 탈세 유혹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탈세 유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도한 절세 욕심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10년, 20년 남았다면 준비할 수 있는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탈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바로 절세 컨설팅을 받으세요. 지금 받는 것이 내년보다 10년 뒤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조세범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적격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간과의 싸움이죠.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솔루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절세를 수십억, 수백억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면세점 증여, 마중물 증여, 크로스 증여, 부분 증여, 파샬 기프트, 수렴 청정 증여,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 이런 것들을 모조리 동원하고요. 장애인 증여, 창업자금 증여 특례 활용, 아니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활용, 아니면 그 절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를 이어서 만년 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하면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 인사, 그러니까 사람의 인명재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도 저녁 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전세 컨설팅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가령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부모님 토지 위에 자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 빌딩 중에서 건물을 자녀한테 증여한다든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컨설팅으로 수십억, 수백억 손실 났습니다. 컨설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절세를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신한테 꼭 맞는 절세 컨설팅 필요하죠. 그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 전통 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아오자이라고 해서 33번의 치수를 재거든요. 손목부터 뭐 다 재죠. 딱 맞는 자기 옷을 입는 거, 아오자이, 긴 옷이란 뜻인데요.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산을 지키고 돈을 벌고 자산을 매니지먼트, 웰스를 매니지먼트 만년되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의 편에서 절세해주고 투자해주고 자산관리해주는 이런 사람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에 낭비를 막고 수십억 수백억 절세가 가능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이 방송 보신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편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가의 엄청난 고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GP 플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세 전략 같이 세워드리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억 원이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 7월 21일 날 합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신청 방법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은 제가 제조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하는데 전경 너무 좋죠. 야경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오시는 길도 너무 좋죠. 드라이브 코스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자산관리 콘서트 하거든요.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 5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다양하죠. 5만 원 내고 5천만 원, 5억, 50억, 500억 그 이상의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 성공하고 절세에 성공한다면 이거 5만 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좀 올리겠습니다. 뭐 50만 원, 500만 원을 올려야 되겠죠. 자, 아그로 타타마라고는 저와 관계없는 카페에서 합니다. 그 만남의 시간을요.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명한 선택으로 삽니다. 사람은. 어떠한 선택이 중요하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어떤 대학, 어떤 과, 어떤 직업. 이거에 따라 사람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그 허접한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 가입해서 인생을 폭망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값 치르고 당당하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